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망고 이종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방흡입을 하면 가슴이 왜 커질 수가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차는 크지만 지방흡입 중에서도 팔이나 복부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게 되면 가슴이 커질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이게 물론 가슴 수술을 받은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가슴 사이즈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을 이식을 한 것도 아니고 흡입을 했는데 어떻게 가슴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팔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술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병원마다 같은 팔 지방흡입 수술이라 하더라도 뽑는 범위가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팔 지방흡입 수술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팔만 뽑지 않고, 팔은 당연히 기본이고 이 팔을 둘러싼 주변부까지 다 뽑아주는 것을 수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만 뽑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팔 주변부가 오히려 더 볼록 이렇게 살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 주변부까지 완전히 정리를 해줘야지 팔이 더 돋보이면서 길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팔 주변부가 어디를 말하는지 제가 마네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 지방흡입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팔의 앞쪽과 뒤쪽을 충분히 슬림하게 뽑아주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여기 팔 뒤쪽에 있는 지방은 여기 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따라 올라가다가 이렇게 겨드랑이 위쪽 지방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겨드랑이 위쪽 지방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겨드랑이 뒤쪽 지방, 그리고 겨드랑이 밑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연결이 되는 이렇게 지방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의 앞쪽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팔의 앞쪽 지방도 팔에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겨드랑이 위쪽 지방, 그리고 여기 부유방과 쇄골 라인까지 쭉 연결이 되고 바로 아래쪽으로 돌아가면서 겨드랑이 밑에 있는 지방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팔 지방흡입이라고 해서 팔만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팔의 주변부까지 전체적으로 뽑아줘야지 아름다운 라인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복부 지방흡입도 덤으로 한번 살펴보면, 복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런 배꼽 주변과 하복부 쪽에 지방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바짝 뽑아주는 것은 기본인데, 저는 특히 신경 써서 뽑는 부분이 바로 이 가슴 바로 밑에 있는 이 지방, 이 구역을 특히 더 신경 써서 뽑는 편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팔 지방흡입과 복부 지방흡입을 했을 뿐인데, 가슴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의 윗부분과 가슴의 옆부분과 가슴의 아랫부분, 즉 가슴의 주변부까지 모두 흡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 언덕을 둘러싼 지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지형 자체가 높아서 언덕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언덕이 실제로는 높지만 이 주변부까지 높기 때문에 언덕이 실제로는 굉장히 높아 보이거나 봉긋해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반대로 같은 높이의 언덕인데 이 주변 지형이 확 낮아져 버리는 경우에는 언덕과 이 주변과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언덕이 높아 보이고 봉긋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원리로 가슴을 남겨두고 가슴의 주변부를 모두 지방흡입을 해서 높이를 확 낮춰주었기 때문에 가슴 자체의 높이는 그대로 있더라도 가슴이 상대적으로 좀 더 볼록해지고 좀 더 높아 보이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커지는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 흡입은 말 그대로 지방세포를 완전히 뽑아서 제거해버리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 전에 지방세포가 만약에 한 10개가 있었다면 수술 후에는 한 2개 정도가 남는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가슴 주변은 다 뽑았지만 가슴 자체는 지방흡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10개로 그대로 남아있죠. 수술 전에는 만약에 섭취된 칼로리가 있다면 그 칼로리가 가슴에도 저장되고 여기 가슴 주변에 있는 지방세포에도 저장되고 그리고 팔에 있는 지방세포에도 골고루 이렇게 저장이 되었는데, 만약에 지방흡입을 한 후에는 같은 칼로리가 섭취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팔에도 저장될 수가 없고 지방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 주변에도 저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지방 저장고인 가슴으로만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슴 지방만 오히려 활성화돼서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가슴이 커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가슴이 커지는 정도가 드라마틱하게, 예를 들면 뭐 가슴 수술을 한 것처럼 이렇게 커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팔 지방흡입 수술이나 아니면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술 목적이 팔이 아름답게 되거나 허리 라인과 복부 라인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이지 이게 가슴이 커지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팔의 아름다움과 복부 라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받는 수술인데 덤으로 가슴까지 살짝이나마 커질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게 한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원장이었습니다.